안녕하세요. 달려라 경기 김혜진입니다. 매주 화요일 박병일 자동차 명장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장거리 운행을 하거나 또 여름철에는 이 냉각수를 보충해줘야 된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냉각수가 부족하게 되면 엔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2회에 걸쳐 자동차 냉각 라인의 필수품을 좀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이 냉각수의 역할과 또 교환 주기까지 좀 자세히 살펴봅니다. 박병일 자동차 명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명장님 먼저 이 냉각수란 무엇이고 또 차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냉각수란 말을 사람들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네. 부동액 이렇게도 냉각수다 하고 물도 냉각수라 하고 그런데 네. 우리가 정확한 얘기하면 다 맞는 얘기인데요. 정확한 냉각수라는 것은 물과 부동액을 섞은 것을 우리 냉각수라고 합니다. 보통 50대 50을 섞잖아요. 그렇다고 부동액이 냉각수 아니냐? 맞는 소리예요. 근데 물도 그럼 냉각수가 아니냐? 맞는 소리인데 실제의 정상적인 냉각수란 물과 부동액을 섞은 것을 냉각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네. 당연히 냉각수는 뭐 어떻게 말 그대로 식혀주는 거죠. 엔진이 과열되니까 엔진이 RPM이 고정돼 있지 않잖아요. 800에서 뭐 3000, 4000까지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거기에 RPM에 따라서 엔진이 폭발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엔진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일정한 온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냉각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부동액 아까 물과 1대1 비율로 섞는 게 냉각수라고 하셨는데 네. 자, 그럼 이 부동액에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부동액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에틸렌 글리콜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화학적으로 제일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거의 부동액 이걸 쓰고 있습니다. 화학적으로 안정됐기 때문에. 네. 자, 부동액은 하는 일이 뭐냐면 일단 동파 방지. 말 그대로 동파 방지. 어느 걸 방지해 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냉각 작용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녹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식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화학적으로 작동되잖아요. 그래서 온도라든가 변화되는 거 또 엔진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교환 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액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동파 방지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냉각 작용, 그다음에 세 번째가 부식 방지. 그래서 만약에 이 부동액 역할을 잘못해 가지고 부식이 생긴다 그러면 엔진에 스케일이 끼가 되잖아요. 사람으로 말하면 동맥경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피순환이 안 되면 사람도 건강하지 않은 것처럼 냉각 라인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자동차가 오버히팅도 하게 되고 실제에 과열되기 때문에 엔진도 쉽게 망가질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부동액의 색깔을 좀 살펴보면요. 네. 이게 이제 녹색이면은 좀 안심해도 된다 이런 말도 있던데 이 녹색이라면 우리가 안심해도 되는 정도의 수준인가요? 네. 부동액 색깔은 요새는 거의 다 녹색인데 일부 어떤 색깔이 있죠? 연분홍 색깔. 아주 이쁜 색깔 있잖아요. 네네. 두 가지 색깔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부동액 색깔은 녹색이에요. 그런데 연분홍 색깔도 일부 차이 있습니다. 근데 색깔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건 염색체를 넣은 것뿐이지 사실은 그것이 부동액의 역할, 아까처럼 동파 방지라든가 냉각 방지라든가 부식 방지 역할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정도 되면 이 비중이 얼마가 있느냐, 영하 몇 도까지 견딜 수 있느냐, 그다음에 녹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인데 못하면 색깔만 있다고 해서 부동액이 정상이다 이렇게 보면 색깔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비중을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건 비중계로 재서 영하 몇 도까지 견디니까 올겨울 그냥 놔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또 일정하게 교환을 해주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교환 주기 어떻게 해야 되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부동액 에틸렌 글리콜 내서 동파 방지라든가 냉각 작용 부식 방지를 해서 잘 만들었다 하지만 엔진 상태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네. 열 받으면 화학적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년 만에 한 번은 교환한다든가 아니면 키로수로 따지면 4만 킬로에 한 번 교환한다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2년부터 갈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키로수로 난 4만에 갈겠다. 그러면 역시 4만 킬로 정도 되면 교환하시면 화학적인 작용이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세 가지를 그대로 다 하는 거죠. 동파 방지, 냉각 작용, 부식 작용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또 이렇게 냉각수의 교환 주기까지 좀 자세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 계속해서 냉각수가 부족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위험 상황까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병일 자동차 명장과 함께했습니다. 세계 속의 경기도 협찬 달려라 경기 지금까지 진행의 김혜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